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오늘 방송은 좀 색다른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지지난주까지 두 편의 방송에서는 그레이트 리셋 이후의 사회 계층 구조와 해당 구조에서 일반 대중이 수행할 역할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들 방송의 문제의식은 AI와 로봇이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일반 대중의 설 자리가 사라져가는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 대중의 직업을 AI와 로봇이 계속 뺏어가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그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실질적인 해답을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은 화면의 목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만 다소 생뚱맞은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히나 열린 마음으로 시청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지난 방송의 후속 방송이므로 오늘 방송을 보시기 전에 지난 방송들을 먼저 확인하시면 오늘 방송의 이해에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의 방송과 관련된 지난 방송은 화면 상단의 링크와 영상 소개 부분에 제시된 링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그레이트 리셋 이후 일반인의 역할을 그 사회적 기능과 인간의 욕구라는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방송에서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이용했는데 오늘은 서양 점성술의 관점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서양 점성술이라면 다소 생뚱맞게 여기시거나 미신으로서 불편하게 여기실 분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서양 점성술을 믿거나 말거나 서양 점성술의 기본 아이디어는 인간의 욕구와 기능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태를 이해하는 프레임워크로서 꽤 쓸만합니다. 오늘은 할 이야기가 많으니만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서양 점성술은 인간 사회의 조직 형태와 인간의 활동을 8개 행성과 2개의 광원으로 분류합니다. 우리가 아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그리고 해와 달이죠. 여기서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과 2개의 광원은 인간적인 사안이 아닌 환경을 표현합니다. 결국 사람의 기능과 욕망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으로 표현됩니다. 바로 화면에 나온 대로 말이죠. 화면을 보시면 점성술의 관점이 카스트 제도의 분류 체계와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일종의 사회 시스템의 설계자 또는 관리자의 역할은 브라만과 크샤트리아의 일부, 바로 목성의 역할입니다. 전쟁의 별인 화성의 역할은 당연히 전사 계급인 크샤트리아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기초생산 또는 단순 반복 작업 등 재미없는 일들은 토성이 담당하죠. 바로 수드라의 역할입니다. AI와 로봇이 대체하는 활동이 바로 수드라의 영역이죠. 이제 남는 것은 금성과 수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레이트 리셋 이후 대부분의 일반인이 하게 될 일이 바로 금성과 수성이 하는 일입니다. 우선 금성이 하는 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성이 가장 잘하는 일은 그냥 먹고 노는 일입니다. 금성은 자신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데 전력을 다합니다. 물론 마냥 먹고 놀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겠죠. 오늘 방송은 그레이트 리셋 이후에는 기본소득제가 정착된다는 가정을 대전제로 합니다. 아무튼 금성은 돈이 허락하는 한 언제나 즐겁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유희의 동물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놀이에 있다고 보고 네덜란드의 문화사학자 요한 하위징어는 인간을 호모 루덴스라고 불렀습니다. 놀이하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놀이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문화 또는 문명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근원은 놀이와 전쟁입니다. 전쟁이 문명의 일부라는 것은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놀이에 집중하겠습니다. 얼마 전 국내외 메이저 언론은 일제히 미국의 13세 소년이 테트리스를 끝판까지 깼다는 뉴스를 타전했습니다. 해당 뉴스는 국내 정치 뉴스와 나란히 TV 화면도 장식했죠. 어떤 언론은 인간 승리라는 표현도 쓰더군요. 그런데 테트리스란 무엇인가요? 그냥 게임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짓일 수도 있죠. 테트리스 잘한다고 밥벌이가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죠.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스타크래프트는 쓸데없는 짓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의견이 서서히 갈립니다. 일부는 스타크래프트가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하면 입에 침이 튀도록 반박할 것입니다. 스타크래프트의 전설인 박서 임요한을 들먹이고 심지어는 이 스포츠의 산업적 가치까지 논할 것입니다. 최소한 게임이 밥벌이가 안 된다는 말은 여기서부터는 적용하기 어렵죠. 그러나 연배가 높으신 세대에게는 스타크래프트나 롤은 여전히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러나 축구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심지어 한국 전쟁 세대에게도 축구는 쓸데없는 짓이 아니죠. 산업적 가치는 이미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축구는 국제적으로도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는 메가 비즈니스이죠. 그리고 축구 팬들의 열광적인 성원은 종교를 뛰어넘습니다. 심지어 1969년에는 축구 때문에 엘살바도르가 온두라스의 공군기지를 공습했습니다. 이른바 축구전쟁이죠. 여기서 쓸모 있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축구는 그냥 공놀이입니다. 전통적인 관점의 산업 개념에서 보면 축구든 스타크래프트이건 롤이건 그 어떤 것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쓸모있는 일이란 쌀, 소고기, 반도체, 자동차를 만드는 것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There is no business like show business 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쇼 비즈니스야말로 진짜 비즈니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요즘은 그 누구도 K-팝과 K-드라마의 산업적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레이트 리셋 이후 인류는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의 구분이 전례 없이 모호해지는 시대로 진입합니다. 왜냐하면 그레이트 리셋 이후에는 인류에게는 어떻게든 기초적인 생존은 보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본소득제이죠.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의 구분은 인류에게 기초적인 생존이 보장되지 않던 시대의 개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게임에 돈을 지출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치였던 것이죠. 그러나 실상 알고 보면 인간에게 놀이나 게임은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 급해서 지출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일 뿐입니다. 저는 언제나 인류의 미래가 궁금하면 일본을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좋은 측면이든 나쁜 측면이든 인류의 선구자가 됩니다. 일본은 미래의 인류가 겪게 될 일을 구미의 다른 선진국들보다 10년에서 20년 먼저 겪고 있습니다. 일본의 선구자적 경험에는 양적 완화, 묻지마 폭력 등 무거운 이슈도 있지만 우리가 비웃으며 쉽게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오타쿠 문화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유튜브 채널은 제가 일본 사정을 살펴볼 때 종종 들르는 곳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채널이죠. 이 채널에서 2021년 오타쿠가 일본에서 드디어 시민권을 얻었다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해 2022년에는 오타쿠 문화가 일본을 지배한다고 소개하였죠. 일본에서조차도 멸시받던 오타쿠의 입지가 일본의 끝없는 불황을 타고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타쿠는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화면에 나오는 모습처럼 자기 관리라고는 전혀 하지 못하는 대책 없이 게으르고 둔하고 뚱뚱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밑도 끝도 없이 오니짱을 외치는 로리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가요? 소위 모의 취향이라고 하죠. 사실 따지고 보면 저도 일본 애니메이션 에반겔리온의 팬이기는 합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애니메이션이죠. 물론 오타쿠 수준의 취미는 아닙니다. 오타쿠의 원래 표기는 아시다시피 집택자를 쓰는 오타쿠입니다. 자신들의 취미와 취향에 극단적으로 집중하다 보니 집에만 처박혀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취미를 극단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는 거의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 결과 일부의 오타쿠는 컨텐츠 소비자에서 컨텐츠 생산자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바로 유튜브의 시대이죠. 본격적인 오타쿠발 컨텐츠가 대량 생산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다음에는 메타버스가 옵니다. 오타쿠의 취미는 더 이상 쓸데없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블로그와 유튜브의 활성화와 함께 이를 프로슈머, 즉 컨텐츠 생산자로 변신한 오타쿠가 각광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오덕으로 불리면서 말이죠. 재패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집중하여 즐기고 즐기기 위해 공부하는 자는 오덕입니다. 이들 오덕의 취미 영역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천문 관측을 하고 천문 사진을 찍습니다. 어떤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구체관절 인형의 전문가입니다. 제 지인은 파충류만을 좋아해서 집에 악어 이구아나를 비롯한 다양한 파충류를 기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왜곡된 한국 중세사를 바로잡기 위해 잊혀진 한민족의 고서 유물 지도를 수집합니다. 어떤 이들은 만주와 한국어의 관계를 밝히고 거란 문자를 연구합니다. 유튜브에서 만주어를 검색하시면 의외로 우리나라에 만주어 능력자들이 꽤 있음을 알고 놀라실 것입니다. 지금 화면의 오른쪽에 계신 분은 현재는 이미 작고하신 고 김성철 동국대 불교학부 명예교수이십니다. 이분은 스스로를 불교 오타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은 이분이 본디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하신 치과 전문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자신은 10대부터 불교에 관심이 많았는데 불교 전공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듯하여 불교 연구를 하기 위해 일단 치과 전문의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전문의가 된 이후 불교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불태우기 위해 불교대학까지 재입학하여 작고하시기 전까지 불교계에서 한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이분에 따르면 미래는 오타쿠의 시대이며 오타쿠가 세상을 만들고 어쩌면 인도 카스트의 브라만, 즉 사제 계급은 특정 영역에서 신의 반열에 오른 최고의 오타쿠가 차지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자신의 진짜 관심사를 배우고 연구하기 위해 치과 의사가 되어야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지난 시대의 모순이 극에 달하여 대폭발을 하는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지난 방송에서 앞으로는 인문학의 시대가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문학 오타쿠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이번 방송에서는 금성의 놀이문화만 이야기하고 수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인문학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그레이트 리셋 이후 수성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의 티저로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전쟁과 인문학은 같은 부모를 둔 이란성 쌍생아입니다. 전쟁의 시대는 곧 인문학과 종교의 시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